도시계획 해제 시점에 임박한 공원 구역에 민간 자본을 투입해서 공원을 만들고 일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민자 공원 개발 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공원과 시설을 만들고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어서 수익을 올리는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 과정에 공원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시설들이 다소 들어서서 숲을 훼손하고 아파트 값만 높이 타는 지적도 있습니다. 민자공원 개발 사업의 득과 실을 윤하은, 권기만 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최근 준공된 원주 중앙근린공원 1구역입니다. 34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부지 매입부터 조성 비용까지 전부를 민간 자본으로 추진한 전국 최초 사례입니다. 공원에는 숲속 둘레길과 생태 연못, 잔디광장도 조성됐습니다. 애기들 놀이터랑 문화원까지 있어가지고 좀 문화생활도 하면서 같이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제 공원이 생긴 것 같아서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주 문화원과 문화예술회관, 실내 배드민턴장 등의 시민 편의시설도 건립됐습니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넓은 도심공원과 시설들이 예산 한 푼 없이 원주시 소유가 된 것입니다. 건설사는 공원과 시설을 기부 체납하고 전체 공원의 30% 부지에 2,600여 세대의 아파트를 만들어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가운데 웃돈을 주고 거래될 정도로 인기인데 함께 조성된 공원이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지자체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일몰죄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도심 속 공원과 시설물을 만들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수익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꼭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원과 어울리지도 않는 시설들이 사업에 다수 포함되면서 아파트 분양가를 끌어올리고 숲의 기능마저 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레길과 연못, 잔디광장 등 공원 조성에 필요한 시설도 있지만 크게 관련이 없는 시설도 적지 않습니다. 중앙공원 1구역에는 90억 원이 투입된 원주 문화원을 포함해 문화예술회관, 실내 배드민턴장이 들어섰고 중앙공원 2구역에도 정확한 용도를 알 수 없는 민주생명기념관과 어린이 문화예술회관 등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물론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고 누군가는 잘 이용하겠지만 건립 비용은 모두 아파트 건립 비용에 포함돼 분양가를 올렸고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숲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중앙공원의 경우 아파트를 포함해 1구역에서 11만 제곱미터, 2구역에서는 7만 제곱미터의 숲이 사라지게 됩니다. 원주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상위권에 있고 평균 기온도 10년 사이 1.2도 오르는 등 도시 숲의 기능이 강조되면서 미세먼지 저감 숲, 바람길 숲 등 다양한 숲 조성 사업에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에 필요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오히려 숲의 기능을 해칠 수 있고 시민들을 위한 시설도 결국 특정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 보다 신중한 접근과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